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죠. 고용 비용 지수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예상보다 이제 증가된 거죠. 예상 상회. 그것은 이제 임금 인상이 좀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되고 실업이 증가돼. 경기 침체가 되면 실업이 증가되고 인플레는 다운돼서 온통은 이제 움츠러드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이제 요거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인데 고용 비용 지수가 예상치 상회해 버리니까 이건 뭐 안 그래도 요즘에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요건 금리 인하가 이제 뭐 당장은 더 힘들겠구나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해버렸고 또 미국 기업들 자체도 이제 국지기관 기업들은 이제 웬만치 이제 실적들을 거의 다 발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이제 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뭐 시큼한 그런 상황일 수 있으나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A파 조정, B파 반등, C파 조정 뭐 이런 과정인데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중간 반등을 해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반등할 때 말이죠. 한번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한번 차트를 잘 봐봐요. 이게 다우지수입니다.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잘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트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등 자리를 잘 봐라는 겁니다. 반등 자리. 자, 나스닥, 다우지수, 반등 자리. 그죠? 요 반등 자리죠? 나스닥, 요 반등 자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입니다. 많이 빠졌다. 코스닥은 나스닥하고 얼추 비슷한 맥락의 어떤 반등이 나왔죠. 코스피입니다. 한 가지 좀 조금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폭이 훨씬 크죠. 지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반등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덜 빠졌고 덜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빠졌죠. 2550 라인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등도 세게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반등을 줄 때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강하게 다시 반등을 쳤다라기보다 걔들도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바닥권 종목들의 반등도 꽤나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지금 증시의 반등폭이 더 큰 거예요.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 시장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우리나라 증시의 행태를 보면서 좀 답답했지만 이번 반등만큼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유의미한 그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중국의 영향도 꽤나 큰 겁니다. 중국 시장 보면 미국 시장하고 어때요? 틀리죠. 차트가 완전히 틀리죠. 그죠? 바닥에서 한번 들어올린 다음에 계속 행보를 하다가 위로 오히려 방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관된 종목 군단들이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라인들 되겠죠. 화학, 철강 뭐 이런 쪽의 애들이 바닥을 같이 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시장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처음으로 이번 대세장에서 처음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이거 뭐 시큰둥한데 뭐 철렁한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을 것이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미국 시장보다 이번에 덜 빠지고 더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죠. 근데 미국 시장 빠진 폭보다는 분명한 것은 덜 빠질 확률이 있다는 더 높고, 그죠? 잘 들어요. 미국 시장은 ABC를 하면서 ABC 조정파에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위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려와도 뭐 이게 저번에도 사실 이제 종가상으로는 쭉 당겨가지고 저 122평 위로 쭉 올려놨죠.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어쩌저쩌 빠져도 요 라인에서 크게 뭐 움직이지 그 역시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겠고 거기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 받고 이제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흐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A파 조정 이후에 반등은 분명히 나오는 것인데 반등이 희한하게 이번에 미국보다 더 셌다. 자, 그러면 빠질 때도 이거 잘 봐야 돼. 빠질 때도 더 빠질 것이냐 덜 빠질 거냐? 덜 빠집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리는 소위 말하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되는 장입니다. 즉 이거 한번 잘 봐요. AI 시장을 주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AI 시장을 핸들링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시장이 개화를 하면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러나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 상에서 움직일 때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은 저 밑으로 굴러 떨어졌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AI의 수혜 뭐 반도체 가지고 좀 움직이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은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지고 뭐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닥을 찍어가면서 터닝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비비 꽈고 진바닥을 확인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A파, B파, C파 조정의 이 라인이 바로 진바닥 확인 과정이고 우리가 말하는 강력한 매수 사이클이 여기가 이제 어떤 자리까지에서 이제 일단락이 될지 이것은 이제 좀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 122평 자리는 뭐 지지세가 돈독하다. 그래서 요번에 내려오게 되면 이 향후에 도래할 경기 민감주의 상승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가장 싸게 살 매수 기회라는 것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지수가 그래도 꽤나 뭐 올랐네 10월 이후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쳤습니까? 어디까지 올라쳤어요? 3,300입니다 여러분들. 3,316포인트가 고점 아닙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올라가가지고 작년에 7월 달에 뭐 강한 어떤 랠리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없죠. 그래서 거래소의 어떤 형태를 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돌파 후에 조금 잘못 그었는데요. 자, 이런 이제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좀 그려 나가다가 돌파 후에 지금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저것을 뭐 중동 전쟁 격화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좀 내려가긴 했었으나 돌파 후 눌림목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눌리면 그 자리가 진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마 이 향후에 이제 도래할 어쨌든 금리가 좀 지연됐다는 것이 금리는 인하하거든요. 그 인하하는 자리 전에 아마도 가장 싸게 살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또
안 사져 가지고 뭐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나중에 지수가 뭐 3천 가 버렸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이제 이래 버리면 이제 머리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수를 사도 3천 가면은 거의 뭐 20%입니다. 레버리지를 사면 40%에 여러분들 그런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거기서 일단락된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갈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의 마지막 기로에서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고,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번 파동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동은 지난 그 가을에 하락을 했던 그런 파동의 종류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때는 이제 또 없었던 중동 전쟁 이런 것이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의 후유증이 엄청나게 나올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가 뭐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여전히 그 AI 시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 조금 더 성장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주들 중심으로 해서 제일 1차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쪽이죠. 그래도 이제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 바이오.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이죠. 그 다음에 또 금리나 수혜주가 되면서 중국 아까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나와주면 상품하고 연관된 그런 1차원적인 석유화학,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쪽. 지금 현재 건설 같은 경우는 PF 부담, 이게 이제 증권, 저축은행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요것은 한번 털어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슬기롭게 넘어가면 그쪽도 원래는 금리나 수혜주의 대표적인 것이 그쪽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생각은, 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늦게 발동이 될 소지가 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영끌에 의해서 지금 현재 뭐 그쪽에 PF 이제 부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쪽조차도 이제 올라간다 얘기. 전망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왜냐면 그간의 상승은 2차 전지 중심으로 올라갔다 로봇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좀 뭐가 올라가고, 뭐 반도체 쭉 올라가니까 뭐 했는데 뭐 나머지들 뭐 따라간 척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주도주를 안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손해 나버린 거예요. 그런 시장을 이제 탈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외를 받았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번 조정은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막 꼭대기 있는 거 추격 매수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이제 막 긁어대면은 엄청난 수익이 나올 그런 자리란 얘기죠. 벌써 화장품 같은 것들은 벌써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한 놈들, 타이어 관련주라든지 석유화학의 타이어라든지 화장품 이런 건 먼저 스타팅 요이 시작해가지고 마라톤 경기에서 벌써 몇 킬로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살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한다니까. 이제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워밍업 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란 것을 잊지 마시고,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또 눌리게 되면은 이번에는 꼭 잡아야 되는, 뭐 조금 더 쌈짓돈이 있다 하면 가져와서라도 배팅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번 눌림목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